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려고 그래서 이름을 오픈호라고 하였습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만이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북한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북한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소련과 중국의 개방개혁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줄여서 하느냐고 베트남의 개방개혁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개방개혁의 방법은 소련과 중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과연 베트남의 개방을 따라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도이무이는 2018년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먼저 베트남은 1986년에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왜 도이무이를 선포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 사상에는 호치민의 실용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호치민이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한 이유는 베트남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소련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이 베트남을 통치할 때는 일본과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할 때 장개석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개석 정부에게서 그가 공산주의자인 것이 드러나서 19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45년 이후에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 남부 지역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려고 할 때 이때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호치민의 평생 목적은 베트남을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하여 국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한 방법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도입한 것입니다. 호치민은 독신으로 검소하게 살면서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라 많은 베트남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베트남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도 그의 실용주의의 사상은 그의 지지자나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하고 공산주의의 반동 세력을 200만 명가량 숙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 제3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캄보디아와 중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지원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1년에 산모작을 하여 쌀을 수출하던 국가인데 쌀 수입 국가가 되었습니다. 1975년 베트남을 통일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공산주의로서의 선진화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도부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중국이 80년부터 개방개혁으로 공산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도움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농업에 대한 개혁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의 수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을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1989년 3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중국과 전쟁한 이후에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과는 1992년에 수교를 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참전했던 대한민국과의 상처가 미처 치료되지도 않은 시기에 호치민의 실용주의가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미국과 수교하고 나선 이후에는 11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적극적인 예자 유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장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모든 세금을 5년 내지 10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파격적인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투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유럽이나 소련은 체제를 바꾸고 경제를 바꾼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시범적인 개방 도시를 만들어서 개혁하고 점차적으로 도시를 늘려갔습니다. 베트남은 산업별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개방은 호지민 사상의 실용주의 노선을 가진 공산당 집단체제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뼛속에 남아있는 자유시장 성향의 개혁이 성경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남베트남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버린 시간이 불과 10년 정도 밖에 안 된 것도 개방개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후발주자라서 중국처럼 개방도시를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개방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행된 중국의 개방도시의 진행 과정에서 생겨난 장단점을 알았으므로 일시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도이무이는 중국의 개방개혁을 많이 참고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유엔 제재가 풀리면 베트남식 개방개혁을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정은이는 집권하고 나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의 농업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농업개혁은 분조관리제와 포천 담당제로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는 7대3으로 소득을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6대4로 만들었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약간의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2014년보다 못한 생산량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대북 전문가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분조관리제가 가족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북한의 분조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개 분조가 모여서 한 개의 작업반이 됩니다. 김정일 시기의 농협개혁에는 보다는 3, 4명의 소규모의 분조지만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의 분조만큼은 못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관리제를 시행할 때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원인은 적절한 배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농번기에는 도시의 근로자나 학생들이 총출동하여 농촌 지원을 시킵니다. 지원 나온 사람들은 작업 공수를 채워놓아야 합니다. 농촌에 지원 나와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분조장에게 적은 뇌물을 주고 작업을 빠지고 작업 공수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분조관리제 농부들은 도시민의 농업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도 억지로 받게 합니다. 그 이유는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소득 분배할 때는 농촌 지원 작업 공수를 소득량에서 공제합니다. 1년간 들어간 농사 자재비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공제하므로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가지고 가는 소득이 매우 적습니다. 소득량을 분배할 때 추수전에 판정하는데 그 기준을 삼는 곳이 농사가 가장 잘 된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간부들이 뜯어가니 생산력에 저하를 가져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업계획을 하고 난 3년 이후에 생산량이 오히려 적게 나온 것입니다. 베트남은 농촌 개혁할 때 농촌 관리자 소수만 남겨놓고 모두에게 땅을 50년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대료만 받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임대받은 땅의 권리를 매매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저당 잡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북한도 처음에 한꺼번에 농협 계획이 안 되면 특별히 농업 특구를 만들어서 베트남처럼 임대료만 받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이가 처음 토지 무상 분배한 것처럼 하면 얼마나 인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집단 농장의 땅에
처음부터 나라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개방도시를 지정하여 개방공업특구를 만들어 소규모 공장, 경공업 공장을 개인이나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방공업도시에 유입되는 인원은 자유롭게 채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방개혁은 백성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김정은이나 노동당 간부들을 위한 개혁 개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는 그의 연설에 여러 번 인민을 위한 노동당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가 진정으로 인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농업개혁을 하면서 농장 지배인이나 리당 비서, 위원장 등의 간부를 정리하는 것이 북한의 농업개혁의 큰 과제입니다. 이들을 정리하지 않는 농업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김정은의 최대 관심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이가 베트남식 개방개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집단 체제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북한의 권력을 분배 위임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1인 독재가 끝나고 베트남처럼 집단 체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남한에게 미국이 핵을 판매하여 남북한이 핵 보유 국가가 되는 것이 전쟁 억제와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총 생산력이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핵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대선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